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구간을 달리고 있을까요? 스타트 라인을 막 통과한 청년일 수도, 중간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중년일 수도, 또는 결승선이 보이기 시작하는 장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 마지막 구간을 어떻게 달릴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고민이 적은 것 같습니다. 마라톤에서 마지막 스퍼트를 어떻게 할지 계획 없이 달리는 사람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려운 것처럼 인생의 후반전 역시 준비 없이 맞이하면 후회할 일이 많아집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4개의 든든한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이 4개의 받침대가 모두 튼튼해야 우리의 노후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받침대란 바로 원만한 인간관계, 꿈과 비전,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경제적 안정입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삐걱거린다면 우리의 인생 후반전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고단하고 힘든 나날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인생 후반전에는 돈에 대한 개념이 젊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져야 노후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나타나 노후를 대비하라고 외치는 보험 설계사나 금융상품 판매원의 말을 무작정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법칙,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려라. 어느 날 문득 집 안을 둘러보니 언제 이렇게 물건이 많아졌지?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상하게 집안 구석구석에 물건이 쌓여가는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면 별의별 물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처럼 나이 들어서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걸 왜 버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쓰지 않더라도 자녀나 손주들이 쓸 것 같다는 생각에 계속 보관하게 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그 물건들은 대부분 다시 빛을 보지 못하고 집 안 공간만 차지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이미 자신의 취향과 필요에 맞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으며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물건에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0대부터는 집안의 불필요한 것들을 대폭 정리해서 우리 인생을 다운사이징해야 합니다. 군더더기를 없애고 생활을 단순화시키는 것이죠. 간소하고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물건과 쓸모없는 물건들을 과감하게 처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적어도 지난 5년간 한 번도 꺼내 쓰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런 물건이 꽤 많습니다. 과거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보관해둔 물건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물건들, 이런 것들이 우리 집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해보세요. 먼저 가장 사용 빈도가 낮은 공간, 예를 들어 다락방이나 창고부터 시작해봅니다. 그 다음은 옷장, 책장 등으로 범위를 넓혀갑니다. 각 공간에서 물건을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보세요. 보관할 것, 기부할 것, 버릴 것.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한번 정리를 시작하면 점점 더 과감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을 간결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충동적으로 새 물건을 사서 들여놓는 습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을 보면 불필요한 물건으로 그 공간을 다시 채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재정적 여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물건이 적으면 청소와 유지보수도 쉬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안일은 더 버거워지기 마련인데 물건이 많을수록 관리하기 어려워집니다. 간소한 생활 환경은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여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무엇보다 물건을 줄이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많은 물건은 그만큼 많은 결정과 관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단순한 환경은 마음의 평화와 명료함을 가져옵니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정리 전문가는 물건을 손에 들었을 때 기쁨을 주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려라 라고 조언합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각 물건을 손에 들고 그것이 진정으로 내게 필요한지, 기쁨을 주는지 물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결국 물건을 비우는 것은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공간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 생활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라. 50대는 가정경제 수입이 최고점을 찍는 시기입니다. 대개 직장인이 은퇴 전까지 그 회사에서 보내는 기간이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로운 시기죠. 그런데 바로 이 기간이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외식도 잦아지고 모임도 많아지고 레저 생활에도 적잖이 돈이 들어갑니다. 이른바 품위 유지비가 참 많이 드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한번 올라간 생활 수준이 다시 내려가기란 여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올라간 생활 수준을 내리려면 일단 몸이 불편해지고 또 왠지 심리적으로 옹색해진다는 기분이 듭니다. 지금 내 나이에 그것까지 아끼고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마저 들곤 합니다. 몸에 배어버린 습성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은퇴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50대의 생활 수준을 너무 높여놓으면 은퇴 후 생활이 고달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지만 지출 패턴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 매주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하던 습관이 있다면 은퇴 후 갑자기 집에서 직접 요리해 먹는 것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국내 여행으로 만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 수준의 하향 조정은 심리적 좌절감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은퇴 전부터 적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정한이란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수준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과시적 소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고급 브랜드의 옷이나 액세서리에 큰 돈을 쓰기보다는 품질은 좋지만 적정한 가격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 외식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가격대의 식당을 선택하거나 특별한 날에만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가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골프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중장년층이 골프를 즐깁니다. 물론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너무 비싼 골프장만 고집한다면 은퇴 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적정한 빈도로 즐기거나 평일 할인 시간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정비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고정비란 매월 규칙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주택담보대출, 월세, 관리비,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고정비가 너무 높으면 은퇴 후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50대에는 가능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거나 완전히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자녀 교육비나 결혼 자금 등 미래에 발생할 큰 지출에 대한 계획도 세워둬야 합니다. 이런 큰 지출이 은퇴 시점과 겹치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이런 큰 지출은 은퇴 전에 마무리하거나 은퇴 후에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현재의 삶을 즐기되 미래를 위한 준비도 적절히 하는 것. 그리고 그 균형점은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생활 수준을 미리 설정해 그에 맞게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법칙, 취미를 위한 소비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연금이 매월 꼬박꼬박 나오고 목돈으로 받아놓은 퇴직금이 있다고 해도 아무래도 은퇴 후에는 전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좀 긴축을 하게 됩니다. 수입은 줄어들지만 시간은 늘어나는 이 시기에 어떻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중요해집니다. 은퇴 후의 취미 생활은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질과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취미를 다 즐기려 하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의미를 느끼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과감하게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허투루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는 식으로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제한된 예산 내에서도 높은 삶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꽂히는 물건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브랜드의 골프 클럽, 고급 카메라, 명품 낚시 장비처럼 저거 한번 가져보고 싶다는 강렬한 로망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그 정도는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는 성직자처럼 검소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딱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음이 또 바뀌어 계속해서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결국 은퇴 자금을 빠르게 소진하게 됩니다. 이런 선택과 집중의 원칙은 취미 활동 자체에도 적용됩니다. 골프, 여행, 낚시, 등산, 음악, 미술 등 다양한 취미를 모두 즐기기보다는 자신이 가장 즐기고 의미를 찾는 일이기에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해당 취미에 필요한 장비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 취미에서 얻는 만족감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취미를 선택할 때는 지속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능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므로 장기적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격렬한 스포츠보다는 걷기, 수영, 요가 같은 온건한 운동이 더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초기 투자 비용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악기 연주는 초기에 악기를 구입하는 비용은 들지만 이후에는 큰 비용 없이도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반면 골프나 여행 같은 취미는 지속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예산 계획이 중요합니다. 취미에 대한 접근법도 중요합니다. 꼭 최고급 장비나 비싼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취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자주 가기 어렵다면 국내에 숨겨진 명소를 찾아다니거나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비슷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고급 승마 클럽 대신 지역의 승마 체험장을 이용하는 등의 대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고가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비싼 활동을 하는 것보다 그 활동을 통해 얻는 경험과 감정,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에 적절히 투자하면서도 전체적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은퇴 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법칙, 생명보험과 의료보험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라. 50대에 들어서면 생명보험, 의료보험 등을 3년마다 한 번씩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가입한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새로운 보험 영업사원을 만나게 될 때만 보험을 갈아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 영업사원이 찾아오면 완곡하게 거절하는 뜻으로 이미 가입된 보험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보험사원은 물러서지 않고 현재 가입된 보험이 정말로 적합한지 객관적으로 살펴봐 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에는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 스스로 공부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보험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원금 손해를 보면서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3년마다 새로 나온 보험 상품과 비교해가며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찾아야 합니다. 50세부터는 똑똑하게 보험을 관리하는 것도 은퇴 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보험을 재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생애 주기에 따라 보험 니즈가 변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소득 상실에 대비한 사망보험이 중요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건강보험이나 간병보험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50대 이후에는 자녀들이 독립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면서 사망보험의 필요성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암, 심장병, 뇌졸중 등 중대 질병의 발병 가능성은 높아지므로 이에 대비한 보장이 더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기존의 보험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여 건강 관련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보험료 대비 보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보험료로도 더 나은 보장을 제공하는 상품이 계속해서 출시되고 있으므로 기존 보험이 여전히 경쟁력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보험 가입 시 보험료가 높아지므로 단순히 보험료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종합적인 비교가 필요합니다. 보험을 갈아탈 때는 해약 환급금과 새로운 보험의 초기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보험 상품은 초기 몇 년간 환급금이 매우 적기 때문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보험을 해약하면 원금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교체 시에는 손익을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복 보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다 보면 같은 위험에 대해 중복으로 보장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초래합니다. 특히 실손 의료보험은 중복 가입해도 보상금은 중복되지 않으므로 한 개만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노후에 대비한 특화된 보험 상품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간병보험은 치매나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보험은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 재검토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특정 보험사나 상품에 치우치지 않는 독립적인 재무 설계사나 보험 비교 사이트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들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위험관리 수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은 현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 보장이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과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보험 재검토는 단순한 번거로움이 아니라 변화하는 삶의 상황과 니즈에 맞춰 재정 계획을 최적화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정말 필요한 보장은 강화함으로써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5번째 법칙, 높은 가격의 물건일수록 현금으로 사라.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외상을 부추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입니다. 돈으로 사람 차별을 많이 하는 세상에서 사람 가리지 않고 제일 인심후한 것이 신용카드인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에 BP라고 찍혀 나오면 내가 금융권으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는구나 하는 우쭐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신용한도를 늘려준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기분도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결국 다 우리 돈을 빼먹겠다는 속셈일 뿐입니다.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기분 좋아할 게 아니라 신용카드를 많이 쓰진 않았는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용카드가 없다면 우리의 충동구매도 많이 줄어듭니다.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당장 돈이 없어도 일단 사고 보기 때문이죠. 계획적인 구매가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가의 물건은 현금으로 주고 산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면 좋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값 나가는 물건을 사고 싶을 때 한두 번이라도 더 깊게 고민하게 되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허투루 돈을 쓰는 충동구매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고가의 물건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원칙을 실천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실제 구매력 내에서 소비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는 마치 자신이 실제보다 더 많은 구매력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지만, 현금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재정 상태를 직면하게 합니다. 또한 구매 결정에 더 신중해집니다.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는 행위는 카드를 긁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지출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런 심리적 효과는 불필요한 충동구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부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높은 이자가 발생하고, 이는 재정적 부담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현금 구매는 이런 위험에서 자유롭습니다. 물론 모든 구매를 현금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상적인 소액 지출이나 온라인 구매, 여행 경비 등에서는 신용카드가 편리하고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가의 물건에 대해서는 현금 구매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가란 얼마를 의미할까요? 이는 개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10만 원이 고가일 수 있고, 다른 이에게는 100만 원이 고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금액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 가처분 소득의 10% 이상인 물건은 현금으로만 구매한다는 식의 규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실천하려면 계획적인 저축이 필요합니다. 큰 구매를 위해 미리 목표를 세우고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면 충동적인 구매를 방지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냉각 기간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가의 물건을 보고 구매 욕구가 생겼다면 일단 며칠 동안 기다려보세요. 그동안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현재 재정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 구매 원칙은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에 신용카드 부채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 흐름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재정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원칙의 핵심은 계획성과 자제력입니다. 당장의 욕구보다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단지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만족감과 자신감을 줍니다. 지금까지 60대 이후의 행복을 다지는 금전 관리 법칙 5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과감히 버리고 생활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며 취미 소비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보험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며 고가의 물건은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 이 5가지 법칙은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재정적인 측면만큼이나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생 후반전에는 4개의 받침대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안정 외에도 원만한 인간관계, 꿈과 비전, 건강한 몸과 마음이 그것입니다. 이 4가지가 균형 있게 발달해야 진정 풍요로운 노후가 가능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는 노년의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75년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양질의 인간관계였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함께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 행복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은퇴 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므로 미리 소통 방식과 갈등 해결 능력을 키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취미 모임, 봉사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노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꿈과 비전도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2의 직업을 갖거나 오랫동안 미뤄둔 꿈을 실현하거나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은퇴 전부터 은퇴 후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이 있으면 은퇴 후의 공허함을 피하고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계획은 재정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알아야 그에 맞는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멋진 꿈이 있다 해도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에 투자하는 것은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정기적인 건강 검진,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등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50대부터는 근력 운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근력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신 건강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명상, 취미 활동, 사회적 교류 등을 통해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상실과 변화가 많아 우울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이 4개의 받침대가 모두 튼튼해야 우리의 노후는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약하면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4가지 영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종합적인 과정이어야 합니다. 50대가 넘어서면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인생 속도는 10대에는 시속 10km, 20대에는 시속 20km, 30대에는 시속 30km로 달린다고 합니다. 50대가 넘으면 젊었을 적에 느꼈던 시간의 속도와는 차원이 다르게 빠르게 느껴지죠. 그렇기에 우리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돈과 달리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도 충분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와 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잘 준비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노년을 맞이한다면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초반에 너무 빠르게 달리면 후반에 지치기 쉽고 적절한 페이스로 체력을 안배해야 완주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균형 잡힌 준비와 지속 가능한 생활 습관이 행복한 노후의 열쇠입니다. 오늘 살펴본 5가지 금전 관리 법칙은 단순히 돈을 아끼거나 절약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한 현명한 선택들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생활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며 취미 소비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보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고가 물건은 현금으로 구매하는 이 5가지 원칙은 결국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위한 지혜입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이상적으로는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시작이 늦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시작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 준비는 결코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 가족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꿈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와는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기대와 우려를 솔직하게 나눠보세요. 이런 과정을 통해 더 현실적이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재무설계사, 세무사, 보험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더 효과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가의 조언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가치관에 맞게 참고하고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행복이란 결국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은퇴 생활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마음가짐에 따라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기와 축복, 어느 쪽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노년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인생의 새로운 장, 제2의 전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잘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편안한 노후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와 준비가 미래의 큰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모든 분들의 인생 후반전이 전성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득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나요? 내가 노년에 정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나 배우자를 떠올립니다. 자녀들이 효도하며 배우자가 곁에서 늘 함께하는 모습을 상상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자녀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배우자는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노년의 모습과 실제 맞이하게 될 노년의 모습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노년이 아닌
스스로 풍요롭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노년을 꿈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눌 이야기에 주목해 주세요. 60세 이후의 삶이 단순히 견디는 시간이 아닌 새로운 도전과 발견의 시간이 될 수 있는 비결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의 풍파를 거쳐온 시간은 우리를 나이 들게 했지만 동시에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에 대한 갈망도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현실적인 과제들이 생겨납니다. 자녀들은 점점 독립하여 떠나고 배우자와의 관계 역시 늘 이상적일 수만은 없죠.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만으로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경제적 자립과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노후의 안정감과 행복은 이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의 삶을 당당히 영위하고 싶은 이들이라면 무엇보다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나이 든 후에 삶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행복과 만족을 배가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노년을 진정으로 자유롭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망,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노년의 힘. 노년에 자녀나 배우자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사회적 연결망은 단순한 인간관계 이상으로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삶의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사회적 연결망은 나이가 들수록 행복감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도 노후의 사회적 연결망이 행복 지수뿐만 아니라 장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에 의미 있는 관계는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사회적 연결망을 말할 때 사람들은 흔히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를 떠올립니다. 물론 그들도 중요한 관계이지만 단순히 대화하거나 웃고 떠드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노년기에 더 중요한 것은 깊이 있는 관계입니다. 깊이 있는 관계란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서로를 지지해주며 진정한 이해와 관심을 공유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런 관계는 사람을 외롭지 않게 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하며 어려운 시기에 정서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서로의 인생 경험을 공유하고 교감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의 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질적인 깊이가 더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몇 명의 친구가 있다면 가족이나 배우자의 부재로 인한 허전함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에는 세대를 초월한 관계도 가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지역 사회에서 나누거나 자원봉사를 통해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대 간 관계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며 노년에 겪을 수 있는 고립감과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 사회의 활동에 참여해 젊은 사람들과 교류하면 다양한 자극을 받아 노화 속도가 늦춰지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건강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교류의 기회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동호회 활동,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하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이는 자신의 세상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며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노년층이 화상통화나 SNS를 통해 연결되는 법을 배웠고, 이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관계 맺기는 물리적 제약이 없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만남의 기회를 늘리는 것을 넘어 관계의 질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진정한 관심과 공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깊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야기만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과정에서 더 큰 만족감과 자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호 호혜적인 관계는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결국 노년기에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이는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깊이 있는 관계를 통해 우리는 소속감, 인정받는 느낌, 그리고 삶의 목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서적 안정감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노년기에도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관계를 통해 삶의 네트워크를 넓히는 것이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자기 발전과 배움에 대한 지속적인 열망, 60세 이후 삶의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지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배움과 자기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열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배움이 필요 없다고 느끼지만 오히려 노년기의 배움과 발전은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과정은 삶을 역동적이고 보람되게 만들며 자존감을 고취시켜줍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는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때 신경회로가 활성화되고 이는 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언어를 익히는 과정에서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으며 이는 노화를 늦추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이 상승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지적인 호기심이 활발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넓고 유연하며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배움은 단지 책이나 학문적인 지식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노년층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며 디지털 세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다룰 줄 알게 되면 손쉽게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배움은 실질적인 편리함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배움과 자기 발전의 또 다른 형태로는 창의적 취미 활동이 있습니다. 미술, 음악, 글쓰기, 가드닝 등과 같은 활동은 노년기에 여가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며 만족감을 줍니다.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자기 표현을 하면서 자아를 재발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예술 활동이나 취미 생활은 삶의 활력을 되찾고 정서적 안정을 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창의성은 청춘의 영원한 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창의적인 활동이 노화를 방지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창의적 활동을 정기적으로 즐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정신적 건강이 더 양호하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노년기의 중요한 배움 중 하나입니다. 낯선 나라를 여행하거나 다른 문화의 음식, 음악, 예술을 접하면서 견문을 넓히고 세상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노년기에 자기 발전과 배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째, 관심 있는 분야나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 음악 감상 혹은 새로운 언어 학습 등 다양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활용해 자기 개발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강의나 학습 자료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음악이나 미술, 역사 등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강의를 들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정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한 내용을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하거나 글로 표현하는 것도 배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학습 내용을 되새기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만의 창의적 표현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배움은 또한 세대 간 교류에 좋은 기회가 됩니다. 젊은 세대에게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새로운 시각과 기술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며 상호 교류하는 과정에서 더 풍요로운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움의 목적이 반드시 실용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순수한 호기심과 즐거움을 위한 배움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고 흥미를 느끼는 분야라면 그것이 실용적이지 않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도 배움에 대한 열망을 끊임없이 유지한다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삶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여정입니다. 노년기에도 이런 여정을 계속한다면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기 관리와 일상의 규칙성, 자율적인 삶의 리듬 찾기. 노년기의 삶에서 특히 중요한 세 번째 요소는 자기 관리와 일상의 규칙성입니다. 노년기는 새로운 일정을 계획하고 스스로의 일상을 규칙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정서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줄어들고 의욕이 떨어지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때일수록 규칙적인 일상은 삶의 활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과 맞물리며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유지하면 생활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은 하루의 시작을 정돈된 마음으로 맞이하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할 수 있고 나름의 성취감을 얻어 심리적인 충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 아침 식사, 운동, 독서 시간 등 일상의 루틴을 정하면 하루하루의 일상이 활력을 얻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정해진 루틴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지만 의식적으로라도 규칙성을 지키면 건강한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상에서 시간을 나눠 가정 내의 활동과 외부 활동을 적절히 배치하면
삶이 단조롭지 않게 되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기보다는 일정 시간은 밖에서 활동하고 또 다른 시간은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는 등 균형 있는 일상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는 신체적 건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건강까지 아우릅니다. 노년기에 자기 관리를 위해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운동과 가벼운 스트레칭은 체력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걷기, 요가, 수영 등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명상이나 호흡 운동 등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이 도움을 줍니다. 특히 명상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며 하루를 차분하게 마무리하는 데 좋습니다. 매일 아침 혹은 저녁에 짧게라도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감소하고 소화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도 자기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쉽지만 규칙적인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전 스마트폰이나 TV와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가벼운 독서나 명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에 생산적이고 규칙적인 일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합니다. 우선 매일의 일과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간 일정을 만들어 하루하루의 목표와 활동을 정해두면 그날에 할 일을 계획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움을 위한 시간도 일정에 포함하면 나날이 더욱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과 계획에 맞춰 소소한 성취를 기록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간단한 일기나 성취 기록을 남기면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며 하루하루 쌓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만의 의식을 만들어 일상을 보다 즐겁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특정 요일에는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한 달에 한 번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식의 작은 축제를 만들면 일상에 작은 기쁨과 활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의 단조로움을 방지하고 매일이 특별하게 느껴지도록 해줍니다.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자기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상태는 더 자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예방 조치와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상에서의 작은 도전도 삶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매일 또는 매주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요리법 시도하기,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장소 방문하기, 매일 30분씩 걷기 등의 작은 도전들이 일상의 변화와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규칙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일상을 통해 노년기에도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루를 보내는 수동적인 태도를 넘어 노년의 삶을 보다 생산적이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자율성과 통제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일터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정체성의 혼란이나 목적의식의 상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규칙적인 일상과 자기 관리는 새로운 삶의 구조와 목적을 제공해 줍니다.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관리와 규칙적인 일상은 노년기의 불확실성과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예측 가능한 일상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에 열린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균형 잡힌 접근은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자기 관리와 규칙적인 일상은 노년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스스로의 일상을 잘 관리하고 건강한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혼자 살아가는 능력을 넘어 자신의 삶에 대한 주인의식과 만족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 장은 가장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고통과 후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노년의 자립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노년의 자립은 평생에 걸친 성장과 발전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년기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자립과 의존, 개인적 성장과 사회적 연결, 안정과 변화,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기대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균형을 통해 노년기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의 자립을 위한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배움과 성장의 습관을 들이며 건강한 자기관리 루틴을 확립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런 준비가 충분할수록 노년기의 삶은 더욱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늦었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말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자립을 위한 준비는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지, 어떻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의 가치관, 상황, 선호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노년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진정한 자신의 선택이며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한 것인지를 스스로 깊이 성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자립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회적 지원 시스템, 문화적 인식, 경제적 기반 등 다양한 외부 요소들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개인적 준비와 함께 사회적 차원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노년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세대 간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며 노년의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삶은 결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성장하고 배우고 기여하고 사랑하고 의미를 찾아가는 역동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힘과 자원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의 경제적 자립이나 건강을 넘어 더욱 만족스럽고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자녀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것들에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60세 이후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면 의미 있는 사회적 연결망, 지속적인 배움과 자기 발전, 그리고 규칙적인 일상과 자기 관리라는 세 가지가 그 핵심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단순히 외로운 시간을 견디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입니다.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는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서로 지지하며 삶의 가치를 공유하게 합니다. 또한 배움과 자기 발전은 나이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매일을 조금씩 배우고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은 노년기를 역동적이고 흥미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이고 자주적인 일상은 삶의 리듬을 잡아주며 자기 관리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나 배우자의 도움에 의존하려고 할 때 스스로의 삶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자립을 이룩하는 길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개척하며 노년기를 맞이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 인생의 후반기를 새로운 열정과 목표로 채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앞으로 다가올 노년을 위해 이제는 자신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타인의 도움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를 돌보고 발전시키며 성장할 수 있는 노년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독립적인 삶을 넘어서 노년기에도 삶의 활기와 행복을 느끼는 길입니다.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 관계의 의미를 되새기고 배움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쌓으며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삶. 이러한 삶이야말로 60세 이후의 삶을 보다 빛나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년의 삶을 위한 준비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며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노력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우리는 자녀나 배우자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